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저희 사과밭에 나왔습니다. 저희 농장은 이렇게 버섯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사과는 제가 예전에 86년도에 제대를 했을 때 산에 한 사과나무 2000주 정도를 심겨져 있어서 관리를 쭉 하던 그게 있어서 버섯 농장 이후에도 이렇게 하우스를 짓기 어려운 좀 좁은 면적에는 이렇게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사과 밑에 한번 보시죠. 좀 많이 복잡죠. 간격이 조금 좁습니다. 저희들 대목이 26대목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좁게 심은 거는 원래는 두 골이 요 면적에 적당한데 지금 저희들은 저 가세까지 네 골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S 작업은 불가능하죠. 면적이 좁다 보니까 사실 이 약을 치기 위해서 SS를 구입하기도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는 손으로 약을 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사과 수량적인 측면에서 또 욕심을 내서 이렇게 좀 사과가 달게 심겨져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사과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심으시면 안 되죠. 작업이 효율성 있게 기계화 작업해야 되니까 SS가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손으로 약을 치니까 이렇게 조금 좁게 심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과밭에 온 거는 제가 사과 농사를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사과 농사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 가지 유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지 유인 작업이 정말 사과 농사에 저는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 사과나무는 이렇게 방추형으로 심겨져 있죠. 모형을 잡아 놨죠.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입니다.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가 잡혀져 있습니다. 첫해 나무를 심고 전정을 할 때는 이 지면에서 첫 번째 1단 주지까지는 보통 한 60cm, 조금 높게는 80cm 정도를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바닥에 낮아지기 때문에 첫 단까지는 어릴 때는 한 60cm, 조금 커가면서 80cm 이상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사과 가지가 우리가 이걸 이렇게 원줄기를 주간이라고 했을 때 옆에 나가는 가지들을 주지라고 이야기를 주로 하죠. 그리고 이 주지에서 옆에 나오는 가지를 부주지, 그리고 그 옆에 또 이렇게 열매가 달리는 결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는 이 주간에서 나오는 주지를 유인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 유인을 하지 않으면 사과가 결실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나무는 하늘로 올라가려고 직진하려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꼭 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90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수평이 되죠. 수평이 이렇게 90도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만이 결가지가 많이 생기고 사과가 해마다 안정적으로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인하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노끈이 있죠. 주간에 노끈을 묶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방법. 그러지 않으면은 요즘은 또 편리한 크립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크립이 나와 있죠. 크립이 이렇게 크기에 따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 크립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크립은 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이 갈 수가 있죠. 편리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어릴 때는 노끈을 많이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립도 이렇게 부주지를 또 유인하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클립도 이렇게 부주지도 옆으로 다 늘어뜨려 놨죠. 다 전부 다 가지가 이렇게 늘어뜨려 놔야만이
다 결가지로 변하고 꽃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시는 분들은 꼭 가지 유인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다수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사과를 오래 하셨는 분들은 다 잘하시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과에 대한 기술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참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도 강하고 긍지도 있기 때문에 고집도 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농을 하시는 분들이나 집에 텃밭에 사과나무나 유실수 심어 놓는 분들은 모든 유실수는 사과, 대추, 복숭아, 자두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가위를 많이 달리게 하는 것은 가지를 유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유인하는 것은 크립이 되든 끈을 되든 무조건 당겨줘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딱 가지가 꺾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어릴 때 크립으로 고정을 시켜줬던 자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꺾이지 않고 그냥 눕혀져 있죠. 이런 거는 끈으로 당겨 주는 거죠. 예. 이렇게 끈이나 크립을 이용해서 최소한 수평은 이렇게 수평 나오는 거는 90도죠. 90도 정도. 그렇지 않으면은 한 80도 정도는 가지를 유인해야만이 꽃눈이 많이 생기고 해마다 열매를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지의 어떤 크기도 이 주간에서 주지가 크기를 7대3으로 많이 보죠. 근데 저희들 가지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한 8대2 정도 되죠. 주간이 훨씬 굵고 주지가 가늡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는 유인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유인을 해줬기 때문에 주지가 그렇게 굵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이런 주지들은 오랫동안 열매를 계속해서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가지로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뒀다 하면은 불명 없이 세력이 주간하고 거의 비슷해서 겨울 전쟁에 자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예. 유인을 하지 않으면은 해마다 가지만 잘라냅니다. 가지만. 전쟁 때 가지만 계속 잘라내죠.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선 데는 절대 꽃눈이 오지 않습니다. 가지는 눕혀줘야만이 꽃눈이 옵니다. 지금 쭉 저희들 사과나무 보시면은 도장지가 별로 없죠. 다 눕혀 놓으니까. 이렇게 사과는 장가지들이 다닥다닥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과가 많이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과를 심고는 꼭 유인 작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인은 지금 유인하면 안 됩니다. 겨울에 들어섰을 때 이렇게 만약 한 예를 들어가 가지가 섰다, 이 가지를 유인하기 위해 꺾으면은 이 꺾였는 부위에 조직이 파손이 돼 가지고 겨울에 동해나 이런 걸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유인 작업은 잎이 난 이후부터는 늦여름까지 1년 내내 계속 크립이나 노끈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농장 내에 가지들이 하늘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가는 가지들은 크립을 채우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노끈으로 당겨서 다 유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들 예전에 이렇게 노끈을 당겼는 노끈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가지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노끈이 좋은 것이 크립은 나무가 성장하면서 파고 들어가는데 노끈은 이 윗부분이 넓어 가지고 가지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오래되면은 또 이렇게 노끈들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되죠. 예. 지금 꼭대기에도 이제 봄에 전정을 하면서 다시 유인을 해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방치형으로 키우실 때는 밑에 가지보다 위에 가지 유인을 더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더 90도보다 더 하단으로 이렇게 숙여줌으로 해서 상단에 어떤 가지들이 많지 않아서
이 하단에 햇빛도 골고루 들고, 그렇게 되면은 병충해도 예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단에 달리는 사과에도 색이 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 갈수록 유인은 더 많이 해주고 더 각을 많이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오늘 사과밭에 나와서 가지 유인 작업, 유실수 유인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사과나무든지 체리든지 대추든지 저희들 전정 작업을 할 때 되면은 전정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